크리스천의 영화 리뷰 황신의 크리스천의 눈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시네마 리뷰 황신혜입니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영화 속 메시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간인데요. 영화 리뷰라는 특성상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또 직접 영화의 장면을 재현해드리기 때문에 원작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구합니다. 그럼 황신혜에서 매주 함께 하시는 분들이죠. 원주 흥업감리교회 황진문 목사님, 그리고 원주 제일감리교회 박현설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행복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퀴즈 소개해 주시죠. 네,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전 마지막으로 발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드론, 2번 미사일, 3번 종이비행기. 네, 정답은 지금부터 들으시면 누구나 맞히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70 또는 카카오톡 채널 강원 CBS, CBS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한 분 뽑아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춘천 디저트 맛집 병관인의 과자점에서 마카롱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뭘까요, 목사님?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2021년 땡플릭스가 만든 영화 Don't Look Up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 생기고 한숨이 나오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영화 Don't Look Up은 혜성과의 충돌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내용을 담은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천문학과 대학원생인 케이트는 천체를 관측하던 중 거대한 혜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인 민디 교수에게 이것을 알렸고 그와 함께 혜성의 궤도를 추적하지요. 그리고 그 혜성이 6개월 후에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저는 들으면서 목사님, 예전에 종말론 예언했던 다미성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예언한 날을 위해서 다 준비해서 모였고 전국에서 생중계되었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가 1992년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입시를 막 준비하던 중에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겹쳐서 네. TV를 켜놓고 그 앞에서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안 볼 수도 있을까봐.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종말이 됐더라면 저희가 천국에서 이 황신혜를. 네. 이에 곧바로 나사의 연락을 취해서 혜성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두 사람은 백악관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대통령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다음 날 겨우 만난 대통령은 중간 선거 준비로 워낙 바빠서 혜성 충돌에 관한 이야기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아니, 당장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데 중간 선거가 뭐 그리 중요한지. 네, 이 장면에서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사님,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에 이들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언론 플레이를 결심하고 데일리 립이라는 TV쇼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종말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품은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변하고 말아요.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도 진행자들은 그저 흥미 위주의 인터뷰만 이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혜성보다는 유명 아이돌 가수의 스캔들에만 쏠려 있었어요. 이에 참다 못한 케이트가 폭발하게 되고 결국 방송 사고로 그들의 TV 출연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게스트는 놀라운 발견을 하신 분들이죠. 천문학자 랜들 빅리 박사님, 그리고 그의 제자 케이트 양 자리해 주셨습니다. 와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걸 찾으셨다고요? 저희가 초신성을 관찰하다가 일생일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뭘 발견하신 거죠?
폭발하는 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우주의 팽창을 측정하려고 박사과정 연구로요? 네네 뭔가를 봤는데 혜성이더라고요. 큰 혜성. 지구로 향해 오고 있고 충돌할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폭발하는 별이라니 무슨 폭탄 같네요. 얼마나 큰데요? 누군가의 집에 부서질 정도? 대략적인 너비가 6에서 9km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네요. 네네. 지구 전체에 피해를 줄 겁니다. 집 한 채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요? 그러면 그 피해가 뉴저지 해안에 있는 제 전처집까지 미칠까요? 그건 안 될까요? 아, 셀리랑 잘 지내잖아요. 그러지 마. 근데 그 집도 내가 산 거라고요. 그만해요. 죄송한데 지금 이 말이 어렵나요? 저희가 하려는 말은 지구 전체가 파괴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나쁜 소식도 가볍게 다루는 편이라 그렇잖아요. 약도 달게 먹어야 편하죠. 약이라니까 말인데 내일은 지구 전체가 파괴된다는 소식은 재밌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섭고 불편해할 소식이라고요. 매일 밤 지새우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 모두 100% 뒤진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디와 케이트는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 긴급 호출을 받습니다. 재선을 준비하던 대통령이 스캔들에 연료가 되어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해성 충돌을 이용해 상황을 역전하려고 그들을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정부가 나선다는 소식에 그들은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성이 다가온다는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고 얼마 후 핵폭탄을 가득 실은 우주선들이 해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발사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늘로 날아가야 될 우주선들이 궤도를 수정하여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아니, 우주선이 갑자기 왜 경로를 바꾼 거죠? 실패한 건가요? 알고 봤더니 이 일 뒤에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사업가 피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해성을 조사해 본 결과 엄청난 가치의 희귀 광물들이 거기에 쌓여 있더라는 거지요. 만약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탐사 드론을 띄워보내서 희귀 광물들을 채취하고 해성을 작은 조각으로 분해한다면 돈도 벌고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그가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피터의 이 말만 믿고 해성을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들을 되돌아오게 만든 거지요. 이에 반대하던 케이트는 격리를 당하고 마침내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던 민디 교수 역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해성이 코앞에까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성이 육안으로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해성 충돌을 실제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중들은 음모론에 휩싸여서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돈 룩업 그룹과 하늘을 쳐다보라는 룩업 그룹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디데이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탐사 드론을 실은 우주선이 발사됩니다. 하지만 그 드론은 임무를 실패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그것만 믿고 있었을 텐데 이제 어쩌죠?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민디 교수는 해성의 임박한 충돌을 앞두고 다시 말해 지구의 모든 생명이 멸절되기 직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요. 그렇게 아내와 화해를 하고 나서 자신의 가까운 지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날 어느 누구도 TV를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접어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한때 신앙을 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게 된 율이라는 청년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감사하는 건 우리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정말 노력했죠. 우리 집이 신앙심이 깊은 집은 아니지만 같이 기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 쳐다보지 마. 기도할 줄 몰라. 아멘이나 할 줄 알지. 제가 할게요. 대충 하죠. 그럼 다 같이 손잡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오만한 저희가 은총을 구하나이다. 의심 많은 저희를 용서하소서.
또한 주여, 이 어두운 시기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무엇이 닥쳐오든 당신의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율은 이 영화에서 모든 사람이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의 눈에는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인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의 눈에는 그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바라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바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오라고 하셨고 놀랍게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베드로의 눈에 바람과 큰 파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호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화 돈 룩업에 대해 얘기 나눴는데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영화 코멘터리 한 줄 부탁드릴게요. 네, 위로는 위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위로는 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코멘터리는 위로는 위로부터입니다. 네, 전도사님 행복가족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화 퀴즈 한 번 더 알려주시죠. 네,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전 마지막으로 발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드론, 2번 미사일, 3번 종이비행기. 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70으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카카오톡 채널 강원 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도 정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 들은 후에 마카롱 선물 세트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황신혜는 강원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황신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황진문 목사님, 박현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